자, 수도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6년도 2차 전지 산업 전망, 전고체 배터리, 속도 내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과 LG의 배터리 전략, 27년 이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전고체 배터리의 강력한 라이벌, 토요타 자동차의 전고체, 전기차 뒤처진 것을 이것으로 판 뒤집는다. 토요타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 용도는 이제 이렇게 전기차와 ESS, 로봇, 자율주행차에서 또 많이 쓰이고 드론 등 생활가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는 고성능, 고용량 배터리고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작게는 약간 미니멈 사이즈로 보게 되면 2030년도에 최소 58조 정도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K 배터리의 올해부터 3년간의 좀 전망을 보면 내년도에는 이제 그 LFP 기반의 중국이 독식한 중저가 독점 구도가 조금 이제 약화된다. LG가 미흡하나 봐 LFP의 생산을 들어간다. 또 내년도에는 중국이 북미 ESS 시장이 약화된다. 관세가 올해 40.1에서 내년도는 58.1로 껑충 뜸에 따라서 중국이 갖고 있는 ESS 독점 시장 구조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내년도 27년도, 28년도 되게 되면 거의 한 20%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또 테슬라와 GM이 중국의 배터리 퇴출 시한을 명시했죠. 이제 27년도까지 아무리 늦어도 뺀다. 내년도 일부, 27년도 완전 퇴출 이런 계획이죠. 따라서 27년도 이후에 경쟁 구도가 변화된다. 삼성과 LG가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과의 중저가 배터리 경쟁 구도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27년 이후에는 이 전고체 테마가 주시된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의 판도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장점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또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충전에 거의 100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전고체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 효율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과 LG의 배터리의 생산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주고 글로벌에도 탑 클래스 대열에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이미 2년 전 23년도부터 이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고객사, 특히 BMW죠. 폭스바겐이나 고객사를 중심으로 성능 평가를 계속 이제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는 솔리드 파워고, 그 다음에 BMW. 솔리드 파워가 이제 전고체 소재를 대고 제조는 삼성이 하고, BMW가 이제 주행 시험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C 샘플이라고 해요. C 샘플. 이 상용화 직전 단계를 C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27년도에는 양산할 거다.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상용화의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 가는데 지금은 C 샘플 단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G는 어떻게 되고 있냐? LG는 이제 많이 늦었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오창에다가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 공장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 내에 구축한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 이내에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지원을 해야 돼요.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도 그랬듯이. 이재용 회장이 그 10월 23일인가요? 앞으로 5년간 한국에 450조를 투자해서
굉장히 큰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를 언급을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 근데 이거 전고체 배터리를 해외로 안 빼겠다. 첨단 산업을. 현재는 울산 쪽이 뭐 유력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화답을 했어요. 전고체 상용화 적극 지원한다. 배터리 산업은 국가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에요.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산업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반도체도 이른바 HBM 반도체가 이제 그 글로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글로벌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그 제품으로 부상했듯이 배터리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역시 전고체가 탑 클래스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는 판이 바뀌는 배터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 모델 일본은 어떡하냐? 여기서는 일본이 고민이 있어요. 고민. 일본의 고민이 뭐냐면 전기차의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토요타가 내년도에 전기차 생산 계획을 100만 대에서 80만 대로 낮췄습니다. 이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연간 80만 대까지 만들겠다. 그런 캐파를 갖고 있겠다가 이제 이게 생산 계획이에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전기차를 350만 대까지 생산 계획을 늘려잡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글로벌의 전기차 시장이 팽창한다. 그것을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27년도까지 전기차를 7종을 내겠다. 지금은 이제 2종 내고 2종. 근데 7종의 전기차를 내겠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전기차 모델을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도에 토요타가 전기차 몇 대를 팔았냐? 14만 5천 대 팔았어요. 14만 5천 대. 이게 북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작년에 이제 북미의 전기차 판매 현황인데, 테슬라가 61만 대, 현대 기아가 12만 3천 대, GM이 11만 4천 대, 포드가 9만 8천 대, BMW가 5만 2천 대, 폭스바겐 3만 6천 대, 혼다 4만 500대, 토요타 글로벌에서 2만 8,200대 팔았어요. 북미에서 2만 8,200대, 글로벌에서 14만 5천 대, 북미에서 2만 8,200대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타가 작년에 1,082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어요. 글로벌 탑입니다. 그런데 1,082만 대 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2.4.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토요타는 구태여 서둘러서 전기차의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전기차는 쑥쑥쑥쑥 커나가고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 등등이 연간 거의 북미에서 10만 대, 그리고 유럽에서 현대 기아차가 거의 한 4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팔아요. 유럽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뒤처진 건 분명하잖아요. 토요타의 이제 고민은 전고체. 결국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로 판을 뒤집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27년도와 28년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내놓겠다. 그리고 그 소재는 일본의 스미토모 광산과 협업하겠다. 그리고 토요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400배까지 가격이 올라간대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대량 생산과 기술 혁신이 필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일본 토요타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작년에 42.4%, 100%의 전기차 1000만 대 이상의 중에서 42.4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시장이 유럽은 67.1%가 하이브리드가 팔려. 유럽에서 판매된 차 100% 중에서 67.1, 일본에서는 59.4가 하이브리드예요. 미국도 거의 한 40% 가까운 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은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본은 늦어진 전기차의 판을 뒤집는 전략으로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이브리드부터 만든다. 하이브리드 전고체를 들어가서 가격 효율화를 좀 낮추는 그런 가격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는 로봇, 휴머노이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한몸 같은 이야기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성능, 고용량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로봇 산업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휴머노이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 테슬라 공장에 수천 대를 깔겠다. 그리고 29년도까지는 연 100만 대를 기본적으로 생산해내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로봇. 따라서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무래도 그 어린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동물 산책, 이런 것들의 수행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현대차가 87.6%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아틀라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수만 대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이른바 자율주행,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여기 배터리의 협약은 삼성 SDI고 맺어져 있죠. 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 46파이 배터리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46파이 배터리. 왜 그러냐면은 이 46파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원통형, 이게 46파이예요, 46파이. 그래서 이제 이게 46이 원통형 둘레고,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뭐 4680, 4610 뭐 등등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46파이, 전고체 아닙니다. 여기는 원통형 배터리 고효율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전고체 가기 직전 단계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것도 밀도가 높고 고출력이고 주행거리가 길어져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의 46파이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죠. 삼성의 46파이는 BMW 공급하고요. 또 미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전동기구를 만드는 그 회사에 공급합니다. 이제 삼성 SDI는 BMW의 노이어 클래스라는 이제 차세대 전기차에 28년도에 양산 모델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 SDI도 모든 포커스가 27년, 28년도에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삼성 SDI가 다수 고객과 하이브리드, 원통형 배터리의 수주를 협의하고 있다. 이 내용을 올해 상반기에 밝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이 일본의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에 맞춰서 삼성도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브리드에
원통형일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토요타가 그 배터리를 내놓은 시점 27년도 이후에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것도 원통형 버전으로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이 가장 빠르고 LG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기술력으로서는 좀 떨어져 있다. 기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체가 진입이 좀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삼성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협력하고 테슬라는 이 휴머노이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하는 버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이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딱 공표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도까지 휴머노이드 매출을 340조 만들겠다. 물론 이제 2050년 하니까 25년 뒤잖아요. 그런데 25년 뒤인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 배터리, 로봇 이렇게 가는데 이 휴머노이드가 뭐 일손 부족 또는 여러 가지 인류의 변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은 이런 것도 준비한다. 그리고 AI 활성화된 다음은 휴머노이드다. 이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예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수를 한 것이고 결국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가 미래가 밝냐. 제가 여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24년도 1월 달부터 25년도 올해 9월까지 수주받은 내역을 쭉 정리한 내용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한증권이 낸 자료인데, 이 보시면, 이스즈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가 내년도 12월까지 공급을 하고, 하나 쿠셀의 ESS가 내년도 10월까지, 또 르노는 30년도까지 LFP가 들어가고, 또 벤츠에다가도 2038년도까지, 28년도부터 10년간 6조 원 정도의 4족 시리즈를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는 이제 13조 원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2026년도부터 내년부터 30년도까지 포드에다가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또 리비안에다가는 내년도부터 5년간 8조 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30조 이상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놨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한 70%, 80% 이상이 내년도부터 거의 30년도까지 쫙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슈퍼사이클이 언제입니까? 결국 이 배터리는 수주하게 되면 빨라야 2년이고 거의 2년, 3년 차부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하게 되면 27년도 말, 28년도 초입에 물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죠. 그 사이에 중국의 CATL하고 한국의 LG 삼성이 거의 뭐 그래도 CATL이 치고 올라왔지만 경쟁이 밀리지는 않았는데 2022년도 하반기, 23년도 상반기에 정점 찍고 쭉 떨어졌잖아요. 4년도, 5년도, 거의 2년 반 동안. 결국 배터리는 한 번 밀리면 2년 반 걸리고 한 번 회복되는데 2년 반 걸리는 이런 V자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오다가 나와 있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LG의 모델입니다. 벤츠하고도 올해 9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28년도부터 들어가요. 4조. 그 다음에 4682 시리즈 또 기본적으로 75기가와트 29년도부터 들어가. 테슬라의
LFP 한 6조 원 정도 27년도부터 들어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슈퍼사이클이 27년도인가를 여러분들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도 보시면 삼성은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ESS 라인에 30기가가 확보가 되고 글로벌에 42기가. 그리고 내년 4분기부터는 LFP가 생산이 되고 ESS로 올해 4분기부터는 이미 현지에 생산이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46파이 각형 기반 전기차 배터리 46파이입니다. 각형. 여기는 BMW 얘기하는 거예요. 110기가와트 3건 수주했다. 이 110기가와트면 얼마냐? 110기가와트면 얼마냐면 거의 한 15조 상당 돼요. 15조. 이 110기가 1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LFP 배터리를 각형으로 미국에서 4분기에 생산해내요. 그러면 삼성의 ESS가 굉장히 성과를 내는데 빠르면 내년 4분기부터 반영되고 27년도부터 매출이 잡히겠죠. 또 27년도에는 삼성은 그동안에 이제 스텔란티스 2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스텔란티스 2공장이 가동되고 미국의 GM 공장이 가동돼요. 자,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북미에서 전기차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136기가와트에서 내년도에는 110기가와트 줄죠. 그죠? 하지만 ESS는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나죠. 근데 27년도에는 전기차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139기가와트로 28년도에는 171기가와트로 북미에서도 전기차가 쭉 성장한다. ESS도 더불어 성장한다. 거의 다이다이 된다. 비슷해진다. 네, 뭐 제가 다이다이라 말은 갑자기 제가 학창 시절에 당구 용어가 생각이 나서 네, 거의 동등해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왜 27년도에 사이클이 예상이 되는가를 대변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27년도에 스텔란티스 2공장과 GM 1공장이 이제 삼성은 GM과는 처음으로 공장을 짓는 거고 스텔란티스하고 2공장을 처음 짓는 거, 2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동이 되면 더 이제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27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원형 배터리를 이제 수주를 해놓은 것을 납품하는데 아마 이게 전고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삼성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여러 업체와 굉장히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 공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그 내용이 내년도에 4분기 IR을 할 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제 나오겠죠. 그 내용들이 이제 적어도 뭐 1년 반, 2년 뒤에 또 납품하겠죠. 근데 슈퍼사이클이 다 어쩔 수 없이 27년도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배터리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27년도에 프리미엄 하이니켓 그리고 46파이의 이 46파이 아시죠? 이 46파이 원형 배터리의 공급을 위해서 계속 수주를 한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중저가, LFP 중저가, 그 다음에 이 미드니켓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를 간다. 두 종이에요. 하나는 LFP, 하나는 미드니켓 중저가. 그래서 저원가, 충전 확보, 제조 효율, 고급 기술. 그래서 중국과 밀리지 않는 경쟁 구도 가겠다. 지금 이미 협의 중에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 LG의 이제 2027년도 실적이 이제 뭐 여러 증권사가 냈지만 신한 투자가 된 이유 보게 되면 삼성을 LG가 27년도에 38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6조 4천, 순이익이 3조 2천. 그리고
삼성은 매출이 25조에 영업이익이 3조, 순이익이 3조.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근거가 나왔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수주 내역들, LG와 삼성 내역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23년도에 70만 원대 딱 골모로 잡힌 사람들도 있고 60만 원대, 50만 원 잡힌 사람도 있는데 결국 실적에 비례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이클을 믿고 가는 가치 전략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보지 않고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설명드린 거 보게 되면 가치가 충분하죠.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믿고 가다 보면 가격이 가치에 따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인 거죠. 그럼 왜 지금 외국인은 안 사냐? 외국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머니에 가깝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지분을 한 50% 갖고 있으면 한 25%는 중기로 가지만 25%는 물량 돌리죠. 지금 실적 나온 종목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들은 같이 투자하죠. 그래서 LG나 삼성에 대해서 연기금이 비중을 쭉 갖고 가는 이유가 저는 바로 그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차트를 한번 잠깐 설명을 보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오늘 현재 지금 30만 1,500원, 일봉 차트고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월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 있는 가격 65에서 75만 원 이 사이 가격은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이 실적이 회복되는 가격, 이 가격권들이 회복되는 시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분기 그런 실적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도에 삼성 SDI가 영업이 순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내년 4분기부터 움직여 버릴 겁니다. 그런 사이클을 좀 보셔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도 내년도 순이익이 1조 한 3천억 예상을 했는데 이거 실현은 됐다. 그러면 주가는 내년 4분기 무렵에 반영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상반기, 3분기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되면 올해 순이익 얼마 나오겠다. 그럼 27년도에 순이익 얼마 나온다. 목표가 딱 올라가면서 그런 반영이 되겠죠. 제가 이제 1, 2, 3에 걸쳐서 배터리 산업 전망을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정부 2차 ESS 1.5조, 1조 5천억 입찰 이제 시작됐는데 2차도 삼성이 유리할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삼성이 좀 유리해요. 1차 때는 8대2 구도였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왜 삼성이 유리할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면 이 내용도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톡커피 배터리 특집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